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관세법 제8조 기한하고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법에 있는 내용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법령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법 조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써서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법제처에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조 1항을 보면은 이 법에 따른 기한을 계산할 때는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 신고의 수리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각종 기출문제 시험 우리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 신고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입 신고하고 수입 신고 수리는 다른 행정행위랬죠. 그래서 수입 신고 전에는 즉시 반출 신고, 수입 신고 수리 전에는 반출 승인, 즉 세관장의 행정행위 중에서 세관장의 승인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자가 수입 신고의 수리일이다 했어요. 수입 신고의 수리. 수입 신고일이냐 수입 신고의 수리이냐, 요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얻었다. 반출 승인을 얻었으면 이 물품을 보세구역 바깥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에 대해서 수입 신고 수리가 돼야지만 물품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기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 신고 전 또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끄집어낼 수 있죠. 근데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류상에는 일단은 수입 신고 수리가 되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품을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서 반출된 물품 이 자체가 이제 외국 물품에서 내국 물품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물품에서 내국 물품으로 바꾸는 행정행위가 바로 뭐예요? 수입 신고 수리였죠. 그러니까 이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승인 일자를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수입 신고 수리일로 봐야지 1년의 원칙이 위배가 되지 않는 거죠. 항상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에 대해서 수입 신고 수리가 되어야지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바뀌어져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얻은 물품은 국내에 신고 수리라는 게 되지 않았지만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신고 수리가 되어야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이 되는 것처럼 이 일련의 원칙은 지켜야 되죠. 그래서 승인일자를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수입 신고 수리일로 보겠다. 요거를 이제 수입 신고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요거 틀리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앞에서 수입 신고 전에 물품을 끄집어내던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끄집어내던 반드시 뭐는 제공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담보는 제공해야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있어야 됐죠. 과세행정관청의 채권 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담보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2항의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에 따른다고요? 자, 민법이다.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죠. 자, 이 법에 따른 기한의 공휴일 또는 대통령이 정한 날은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은행이라든지 최신관서 같은 경우에는 국공휴일을 다 휴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행정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날이 끝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그래서 우리가 전화요금이나 이런 이제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그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일로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납부를 할 수 있죠. 똑같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을 포함합니다.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뭐냐? 거기에 이제 공휴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우리 모든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서 쉴 수 있는 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요. 근데 그 뒤에 이런 말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정하는 날. 그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자, 요거는 관세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조 4에 가면 기한의 계산이라는 시행령 규정이 있어요. 그 시행령 규정에 가면은 요 대통령령을 정하는 날에 대해서 1항에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뭐라 해놨느냐? 대통령령을 정한 날이란 금융기관 또는 최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이 됐어요. 이제 그와 관련돼서 2항에서 뭐라 해야 되냐?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다음에 한국은행, 최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이것들로 인해서 자, 우리는 유니패스를 사용을 하죠.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전자통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라 부르죠. 유니패스. 자, 이 유니패스, 우리가 이제 국가관세정합정보망이라 부릅니다. 이 국가관세정합정보망이 가동이 되지 않는다. 뭐 오류가 발생을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즉 어떤 신고와 관련되어지는 절차라는 행정행위를 수행하고 싶어도 멈춰진 상태를 뜻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납부 등을 기한 내에 할 수 없게 됐다. 근데 이거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고장나게 만들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국가 전체 우리 관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사유가 있었죠. 정전이라든지 프로그램 오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고라든지 납부라든지 허가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 즉 납세자 자신이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전산설비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 우리 공휴일이면은 그 다음 날인 것처럼 요것도 복구된 날의 다음 날, 요 날이 기한이 된다. 기간의 마지막 날짜, 기한. 이 기간하고 기한하고 용어 잘 쓰셔야 됩니다. 막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기간하고 기한은 달라요. 기간, 시작일자로부터 종료일자까지 기간. 그리고 이 기간에 있어서 제일 끝 날짜, 요게 기한이죠. 그래서 거기의 다음 날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뭐 일반적인 내용인데 역시 국가관세정보망 전산설비가 대통령을 정한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 다음 날 한다. 요게 이제 시행령 1조 4의 2항에 있는 내용이죠. 근데 시행령 1조 4의 2항에 가면은 요와 관련되어지는 사유가 나와 있죠. 그게 정전, 프로그램 오류, 기타 한국은행이나 최신관서의 정보처리 장치가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납세 의무자든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온 거예요. 과세관청도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정전나겠다, 의도적으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겠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연장이 되어지는 유일한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조는 기한하고 기간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법에 있는 규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납부 기간 내에 관세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기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 정전이라든지 프로그램 오류라든지 비정상적인 가동이 발생이 되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에 대해서 수입 신고 수리가 되어야지만 물품을 우리가 그 국내에 반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나 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끄집어낼 경우가 있어요. 보세구역 바깥으로 끄집어내니까 우리가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정행위와 관련되어서 반입 반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입장의 차이. 그래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원래 나가서는 안 되는 게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반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세법 상에 있어서
수출, 수입, 반송하고 관련되어지는 용어에 있어서 썼던 반출 그 개념하고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행정행위를 하는 관청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에 예외적으로 해서 지금 나가는 거니까 반출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된다. 그때의 수출의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과세관청이 행정관청 입장에서 요 안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물건이 나가는 거니까 보세구역에 있던 물건이 요 바깥으로 관세 영역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출에 사용했던 반출하고 자꾸 오해를 하셔서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법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청 입장에서 법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화주, 객관적인 입장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다 보니까 자꾸 이 용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그렇게 하면 법 공부할 수 없어요. 법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관청 입장이다. 주체는 국가이고 과세관청이라는 입장, 그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자, 그래서 수입 신고 수리 전에 물품 끄집어낼 수 있는 경우 우리가 반출 승인. 그래서 행정행위 자동으로 외웠죠. 세관장의 승인 사항이에요. 자, 요 경우에는 바로 원래 수입 신고 수리가 되어야 반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바꿔지는 게 수입 신고 수리라는 행정행위라 했습니다. 따라서 요 승인 일자를 뭘로 보겠다고요? 수입 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수입 신고일이 아니다. 수입 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요거 말장난인 것 같지만 행정행위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 내면은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오해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항상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다시 9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